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법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파트는 문법 파트는 비록 5문제이긴 합니다만 변별력을 다루는 문항들이 최근 들어서 쏙쏙 들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은 개념을 잘 다져놓은 다음에 그 개념을 토대로 써 문제를 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문법 문제를 푸시다 보시면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곡이 라고 주어져서 뭐 글감이 쭉쭉쭉쭉 주어진 다음에 뭐 1번, 2번, 3번, 4번, 5 이렇게 곡이랑 대응시켜서 있는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보기가 뭐 그렇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왔던 개념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념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딱 보자마자 이 내용이 그때 공부했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문법 공부는 이렇게 보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유형을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뭐 보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사전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문제, 사전 문제를 익히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뭐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11번부터 15번까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변별력을 기르는 문제가 가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별력을 기르는 문제를 잘 푸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볼 단어는요, 바로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의문 단어입니다. 의문,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얼마 전에 쓰는 의문과 관련된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혹시 이 의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 있고 뭐 낭 있고 뭐 당 이렇게 있습니다. 강, 낭, 당 모두 이응이랑 이응 같고 아 부분도 같지만 여기 기역인지 이응인지 디귿인지에 따라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뭐 길, 뭐 일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편할까요? 이 길이랑 일은 리을과 이 부분은 같지만 여기 기역이 오는지 이응이 오는지에 따라서 말의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음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강, 거, 공 모두 이응이랑 기역은 같죠. 근데 여기 아가 오는지 어가 오는지 오가 오는지에 따라서 이거 역시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모,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모음이 있습니다. 이때 이 자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기역, 니은 이런 게 자음입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자음이 무엇인고 하니 써드릴게요. 음운에는 자음, 그다음에 모음, 그다음에 반모음, 반모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가나 사라마바 사 아자 자카 다타 모음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 이런 게 있고 뭐 반모음은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자음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모두 목에서 방해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목에서 방해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가 자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가 나죠. 반해서 이에 반해 모음은 목에서 방해 없이 소리가 나는 것을 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쵸. 다시 한번. 자음이랑 모음, 반모음이 음운의 종류인데 반모음은 얘랑 얘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어서 반모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음이라는 녀석들은 목에서 방해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고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목구멍을 흘러서 나오는 소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반모음은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볼까요? 일단 이 자음의 특징을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음은 혼자 쓰이지 못합니다. 읽을 수 없죠. 가라고 읽으실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거를 읽으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읽으신 것입니다. 자음은 혼자 쓰일 수 없습니다. 이 판에서 모음은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모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반모음은요 독립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합니다. 독립돼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자음의 성질을 갖고 있겠죠. 자음의 성질. 근데 또 모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얘는 뭐 음가가 없습니다. 음가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를 자음이라고 하는데 뭐 반모음 뭐 이런 뭐야 뭐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모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음이라는 거는
어쩔 때 사용을 하냐고 하면은요, 주로 이중모음을 만들 때 반모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모음을 만들 때 반모음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앉아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운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운의 종류에는 목의 방해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 자음이 있고 목에서 공기의 흐름, 목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은 혼자 발음되지 못하지만 이 모음은 혼자 발음될 수가 있습니다. 반모음은 자음의 성질 일부, 모음의 성질 일부를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공기 흐름이 자음처럼 방해를 받아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음운이 이것 말고 또 비분절 음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비분절 음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말의 장단이 비분절 음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이 길이만 빼고는 다 같죠. 근데 이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말이 나타내는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 하면은 그냥 이 눈이 되는 것이고, 눈이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새하얀 눈,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역시도 그냥 길이 관련된 거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비분절 음운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별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알아볼 것은 국어의 음운체계라고 해서 순득한 168페이지에 국어의 자음체계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그냥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음 위치가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음, 연국의음, 후음으로 갈수록 이렇게 뒤로 발음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브, 드, 즈, 그.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 이렇게 양순음에서 후음으로 가면 갈수록 목의 깊숙한 곳에서 소리가 나게 된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열음은 막았다가 파 이렇게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파열음이고, 마찰음은 이렇게 목구멍을 좁혀서 그 사이로 공기를 통과시켜서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이고, 파찰음은 막았다가 터트린다. 즉 파열음과 마찰음의 좀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다음에 또 평음, 경음, 격음은요. 평음은 그냥 원래 일반적인 음이고, 경음은 조금 더 디귿이 쌍디귿으로 나는 거, 그런 소리라고 봐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격음은 변소리라기보다는 조금 탁해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소리가 탁해지게 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브가 브에서 프, 조금 더 탁해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표는 그냥 여러분께서 많이 봐주시고 공부해주시면 쉽게 익히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목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모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모음은 이렇게 목에 있으면 딱 자르면 앞부분에서 나는 소리고, 후설 모음은 이 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에, 이랑 으랑 소리 나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이게 앞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고, 으는 뒤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그것도 한번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음운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운에 변동하는 경우는 크게 교체, 첨가, 탈락, 축약이 있습니다. 교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A가 B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음절에는 모든 모음이 올 수 있습니다. 글씨를 쓸 때는 모든 자음이 글자 끝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음이 될 때는 일부 자음만으로만 발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꽃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읽을 때는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머릿수 했을 때 또 머릿수, 정확하게는 머리수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치읓이 디귿으로 소리가 났죠. 이것처럼 이 음절 끝소리에는 모든 자음이 적힐 수는 있지만 발음이 될 때는 일부 자음만 발음이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음어는요, 이 비음이라는 거는 이 혀 양쪽 사이로 흘러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음의 종류는 한마디로 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음이라는 것은 코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유음이 혀 이렇게 사이로 흘러나가는 음이고, 는 이 코를 바꿔줘서 잘 소리가 나지 않듯, 즉 코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듯 어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를 통해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코를 막고 발음을 해보면 발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역, 디귿, 비음이 앞에 있는 경우에 비음과 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음과 연결될 때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비음처럼 바뀐다 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유음어 역시 유음은 리을 하나인데요. 리을 앞에 있는 니은 혹은 리을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것이 바로 유음어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음어는요, 끝소리가 디귿, 티귿인 녀석이 이모음이나 이모음 반자음으로 하는 것을 만나게 돼서 그 디귿, 티귿이 지읒, 치읓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가 있으면요, 디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이 가자 할 때 이가 티귿이 치읓으로 바뀌면서 연음돼서 같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음어는 그냥 특정한 조건일 때 앞에 있는 받침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첫 모음이 된소리, 즉 쌍기역 계열, 쌍 동그라미 계열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첨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첨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없던 게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입이라고 하면은 맨입이 있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은 5개가 되겠죠. 이 음은 음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를 발음해보면 맨입이라고 해서 음문이 6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문의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것을 바로 첨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반모음 첨가는 피여가 피여, 이렇게 어모음 반모음이 첨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탈락이라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서 쌍 동그라미 계열 말고 기역, 시읒 여러 모음들의 짬뽕이 됐을 때 한 모음을 떨어뜨리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고요. 자음 탈락은 한마디로 어간이 살이고 어미가 니인데 여기서 리을이 탈락되면서 산이라고 발음되는 것이 자음 탈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음 탈락은 크에 라는 어근, 어서라는 어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으라는 모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산이라고 발음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약은 히읗과 비읍, 디귿, 치읓, 지읒, 이 히읗과 만나서 부들그즈가 흗,
프트, 크츠, 된소리가 아니라 거센 소리가 듣는 것을 바로 추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문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아신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